내야진 3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승엽, 고승민, 그리고 유격수 후보 김세민까지. 시즌을 앞두고 롯데 내야가 통째로 흔들렸는데요. 솔직히 말해 팬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화도 나고 이제 어떡하나 싶은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누가 빠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지금 롯데는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과감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한동희가 중심으로 돌아오고 한태양이 주전으로 올라서고 박찬형과 이호준이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노립니다. 말 그대로 내야 전면 개편인데요. 위기가 아니라 세대 교체 스위치가 눌린 상황이죠. 과연 이 변화는 붕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롯데의 출발점일까요? 지금부터 2026 시즌 롯데 내야가 어떻게 다시 짜이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시작은 한동희입니다. 이번 내야 개편의 중심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죠. 2025 시즌 퓨처스에서 100경기 154안타, 타율 4할, 27홈런, OPS 1.15. 숫자만 보면 리그를 씹어먹은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친 게 아니라 볼넷 56개, 삼진 44개, 성관과 컨택, 파워까지 모두 잡은 시즌이었죠. 상무에서 돌아온 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제는 진짜 다르다였습니다. 원래 구상은 1루 나승엽, 3루 한동의 카드도 가능했지만 도박 사건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나승엽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루는 사실상 한동이 고정 카드가 됐죠. 문제는 수비입니다. 3루 수비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루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됐죠. 팀 입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망이를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에 두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지금 롯데 타선에서 확실한 장타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전준우가 있고 레이에스가 있지만 토종거포 한 명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한동희입니다. 2군 성적은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상체 힘만 쓰던 시절과 달리 하체 활용이 좋아졌고 카운트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죠. 이건 단순 반짝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결국 2026 롯데 내야의 첫 번째 축은 한동희입니다. 1루에 고정 배치된다면 타선 중심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죠. 위기로 시작했지만 어쩌면 롯데는 가장 강한 타자를 가장 확실한 자리로 밀어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한동희를 받쳐줄 다른 3명이 누가 되느냐죠. 주전 2루수 고승민이 빠지면서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오는 선수는 바로 한태양입니다. 사실 2025 시즌 초반만 해도 내야 백업 카드 정도로 분류됐죠. 그런데 주전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2루를 맡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WAR 1.38, 3할을 넘나드는 타율,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갭파워, 얼굴만 잘생긴 유망주라는 말이 싹 사라진 시즌이었죠. 한태양의 가장 큰 강점은 타석에서 세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젊은 내야수는 수비는 되지만 타격에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태양은 반대였죠. 컨택이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고 손목 힘이 좋아 2루타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정민철 해설위원이 언급했던 그 손목 힘이 실제 경기에서 결과로 나오기도 했죠. 상무 전역 이후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다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수비도 무난한데요. 엄청난 범위를 보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처리해줍니다. 지금 롯데 내야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인데 그 자리에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한태양이죠. 물론 체력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작년 7, 8월 집중 기용 이후 후반기 페이스가 떨어졌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시즌을 주전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1루 주전이라는 전제로 캠프를 치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죠. 도박 사건으로 생긴 공백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선수는 한태양일지도 모릅니다. 2026 시즌 롯데 1루는 단순 대체가 아니라 세대 교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태양이 서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죠. 반면 3루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원래 구상에는 나승엽 카드가 있었고 한동의 3루 복귀 시나리오도 열려 있었죠. 그런데 사건 이후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은 박찬형입니다. 2025 시즌 타격만 놓고 보면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극단적으로 상체를 숙이고 레그킥 없이 빠르게 배트를 내는 독특한 폼, 적극적인 스윙 성향. 스윙 적극성이 50%를 넘는 스타일이라 기복은 있지만 맞히기만 하면 타구 질은 나쁘지 않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겨치기 비중이 높고 갭파워가 있어 2루타를 생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망이로는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카드죠. 문제는 수비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요. 아직은 1군 기준 안정감이 부족하죠. 중요한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기도 했고 송구 미스도 반복됐습니다. 기본기도 더 다듬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루 주전이 된다면 공격으로 수비를 덮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형이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롯데내야에서 타격 상승 여지가 가장 큰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한동희가 중심을 잡고 한태양이 연결한다면 3루에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성장형의 선수. 그리고 이런 판에서는 의외로 이런 선수가 터집니다. 결국 2026 롯데 3루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고 도전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첫 번째 이름이 박찬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내야 개편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유격수입니다. 원래라면 김세민이 캠프에서 기회를 받으며 경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으로 사실상 제외되면서 판이 단순해졌죠. 이제 현실적인 선택지는 전민재와 이호준, 이 두 카드입니다. 전민재는 2025 시즌 101경기 타율 2할 8푼 7리, OPS 0.71로 숫자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딱 어울립니다. 데뷔 후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 타격 커리어 하이를 찍었으며 올스타까지 다녀왔죠. 초반에는 분명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비도 생각보다 버텨줬고 타격도 무너지지 않았죠. 하지만 후반기 들어 체력 저하와 부상 여파로 페이스가 떨어졌고 주전 유격수로 시즌을 끝까지 끌고 가기엔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내야에서 가장 현실적인 주전은 전민재인데요. 안정감, 경험, 그리고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 이 팀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결국 전민재죠. 그리고 이호준. 99경기 출전, 타율 2할 4푼대, OPS 0.7 중반. 숫자만 보면 평범하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귀한 유형입니다. 수비가 되는 유격수.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기가 있고 움직임이 안정적이죠. 타격도 전혀 기대치가 없던 선수였는데 의외의 개파워와 장타를 보여주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호준은 당장 주전이라기보다는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백업인데요. 전민재가 흔들릴 경우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후반기 체력 문제가 반복된다면 출전 비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죠. 결국 2026 롯데 유격수는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민재의 안정감이냐, 이호준의 성장 곡선이냐. 내야 전면 개편의 마지막 축. 유격수 자리에서 이 팀의 시즌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나승엽, 고승민, 김세민의 이탈로 시작된 내야 붕괴. 겉으로 보면 악재이고 시즌을 망칠 수 있는 대형 변수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건 롯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숙제를 강제로 풀게 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1루 한동희, 2루 한태양, 3루 박찬형, 유격수 전민재와 이호준. 이 조합은 작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값은 떨어질 수 있죠.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젊고 배고프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한데요. 상대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는 동기부여도 분명하죠. 특히 한동희가 정상 궤도로 올라선다면 타선의 중심은 다시 세워집니다. 한태양이 1루에서 3할 가까운 컨택을 유지해주고 전민재가 안정감만 보여줘도 내야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죠. 박찬형과 이호준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이 개편은 실패가 아니라 세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 강제 개편이 몇 년 뒤 돌아봤을 때 롯데의 전환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